선생님이 첫 번째로 뭐라고 썼냐면 이제 다항식의 곱셈이라고 적었는데 우리가 그동안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은 배운 적이 없습니다. 어떤 거를 배웠는지 한번 기억해보자면 단항식과 단항식의 곱셈은 배웠거든?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해볼게요. 마이너스 2x 곱하기 5y 이런 거 지금 우리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했었죠. 기억하시나요? 이런 거 곱하는 거 어떻게 했었지? 1학년 때 했었다 이거는.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수끼리 계산을 해주시고 문자는 곱셈 기호만 생략한 채로 이렇게 붙여주는 단항식의 곱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이 있었어. 단항식이 앞에 있고 이렇게 다항식이 괄호 안에 있는 상황. 이거 곱할 때는 분배 법칙 이용해서 곱해주는 그런 곱셈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마이너스 10xy 플러스 2x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다항식과 다항식, 즉 우리가 다항식을 괄호 안에 집어넣었잖아. 이 괄호 안에 다항식 두 개를 집어넣어서 이걸 곱하는 거는 아직 배운 적이 없고 그걸 이제 최초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항식의 곱셈은요, 이 위에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을 했듯이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분배를 할 건데 그 분배를 하는 거는 앞에 있는 요 항들을 모조리 다 분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다항식의 곱셈 어떤 건지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먼저 분배 법칙을 이용합니다.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괄호를 다 풀어주는 거. 그걸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개라고 해요. 펼치는 거지. 그래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괄호를 다 펼쳐주고요. 그 다음에 분배 법칙 이용해서 다 곱했어. 펼쳤어. 그 다음에 이제 동류항이라고 해요. 동류항이 있으면 동류항끼리는 더 계산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동류항끼리 계산을 해줍니다. 이게 이제 다항식의 곱셈에서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이고, 한번 볼게요. A 플러스 B라는 다항식이 있다라고 합시다. 여기다가 C 플러스 D라는 다항식을 곱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다항식을 곱할 때 분배 법칙을 이용한다라고 했잖아. 어떤 식으로 분배 법칙을 이용하냐면요, 이 앞에 있는 다항식을 보면 항이 A 하나 있고 B가 하나 있고 이렇게 두 개씩 있단 말이야. 먼저 앞에 있는 항 A를 각각 곱해요. 뒤에다가 이렇게 뿌려주는 거야. 그러면 A 곱하기 C, A 곱하기 D가 나오겠지. 그래서 AC 그리고 AD 이렇게 A가 곱해진 어떤 항들이 이렇게 생기고요. 그 다음에 끝이 아니야. 앞에 있는 식에서, 앞에 있는 다항식에서 B라는 뒤에 있는 항도 있단 말이야. 플러스 B. 이놈은 지금 아직 곱해주지 않은 상황이에요. 공평하게 이 플러스 B도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곱해줍니다. 그럼 플러스 B랑 플러스 C를 곱해요. 플러스 BC. 플러스 B랑 플러스 D를 곱해요. 플러스 BD.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는 거야. 즉 앞에 있는 항에서 이 모든 항들을 다 뒤에다가 싹 다 곱해주면 바로 그게 다항식의 곱셈이 되는 거고, 앞에 있는 항이 저렇게 두 개여도 되지만 만약에 세 개라면 그 세 개를 전부 다 분배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앞에 있는 식이 A 플러스 B 플러스 C고요. 뒤에 있는 식이 X 플러스 Y 이렇게 된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곱해지냐? 맨 먼저 앞에 있는 항의 맨 앞에 있는 A를 먼저 각각 곱해요. 그럼 이제 AX랑 플러스 AY가 나올 테고, 두 번째 놈 B를 또 각각 곱해요. 그러면 플러스 BX랑 플러스 BY가 나오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있는 이 항 C를 또 분배해서 곱해요. 그러면 플러스 CX 플러스 CY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빠뜨리지 않고 한 번씩 다 곱해주면 되는 게 이제 다항식의 곱셈 방법이에요. 그럼 이제 이걸 곱해서 이제 전개하시오라고 하면은 이걸 싹 다 곱해주는 거고, 만약에 개수를 구하시오 하면은 그게 나오는 애들만 우리가 찾아줄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전개하시오에 대한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70쪽에 잠깐 오세요.
70쪽에 2번을 볼게요. 다음에 전개하래. 근데 이제 앞에 있는 항 앞에도 마이너스가 있어서 이 마이너스까지 같이 적용해서 뒤에다가 각각 곱해줘야 합니다. 70쪽에 2번이에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것을 전개하래. 앞에 있는 항에 있는 거 다 뿌리려고 봤더니 그 앞에 또 마이너스가 있어서 먼저 이 마이너스를 앞에 있는 항에다가 다 적용을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전개를 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부호 다 바뀌어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이제 얘네들을 한 번씩 뒤에 있는 항에 있는 애들이랑 한 번씩 다 곱해주면 돼. 그럼 자 먼저 마이너스 x제곱을 먼저 다 곱할게요. 마이너스 x제곱 여기다 싹 다 곱할 거야. 윤혜야 불러봐요. 마이너스 x제곱 곱할 거예요. x세제곱 빼기 x제곱. 잘했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항이 바로 뭐냐면 마이너스 x예요. 이것도 뒤에 있는 항에 한 번씩 곱해야 돼. 고은이 불러봐요. x제곱 마이너스 x. 맞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첫 번째 항에 있는 첫 번째 다항식에 있는 세 번째 항 1을 또 각각 곱할게요. 혜린아 이거 곱하면 어떻게 돼요? 그치. 일단 그럼 이렇게 나왔지. 그런데 끝이 아니라 선생님이 뭐라고 썼었냐면 아까 동류항이 있다면 계산해주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동류항을 계산하겠습니다. x세제곱은 한 놈밖에 없으니까 그냥 x세제곱은 계산할 게 없어. x제곱 보여요? 두 개 있는 거? 얘네들끼리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제곱이니까 소거됩니다. 0이 되는 거지. 그 다음 x에 대한 1차 항 요거 두 개 보이죠? 동류항이죠. 둘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2x가 되고 상수항 하나밖에 없네요. 플러스 1. 그래서 이제 다항식을 전개하시오 하면은 이렇게 한 번씩 공평하게 곱한 다음에 동류항 계산까지 해서 이렇게 나타내주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다항식의 곱셈을 이용해서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자, 7번을 잠시 보시면요. 7번, 바로 옆에 7번입니다.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a란다 얘들아. 이걸 진짜로 다 곱하는 게 아니다. 너네는 뭘 찾는지만 보고 그게 나올 법한 애들만 보면 돼.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x제곱의 개수와 상수항이 똑같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제 x제곱이 되는 애들을 너네가 눈으로 보고 찾아주는 거야. 자, 잘 봐봐요. 앞에 있는 한 놈이랑 결국 뒤에 있는 한 놈이랑 한 번씩 곱해지는 거지. 그럼 그걸 생각할게요. 얘들아 마이너스 3x제곱이 있어. 얘랑 뒤에 있는 누구랑 곱하면 x제곱이 돼? 생각해봐. x를 또 곱하면 x 세제곱이 돼서 안 되죠. a는 상수니까 마이너스 3x제곱이랑 a랑 이렇게 곱하면 x제곱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곱해줍니다. 마이너스 3a x제곱이 되고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선생님이 x제곱 안 썼어요. 또 x제곱 나오는 거 있을까? 누구랑 누구랑 곱했을 때? 오나 있을까? 4x랑 x. 그치. 앞에 놈 4x랑 뒤에 놈 x랑 곱하면 또 x제곱이 돼요. 이걸 곱하면 4x제곱이 되니까 선생님이 개수만 쓸게요. 이렇게 4가 돼요. 1은 뒤에 있는 누구랑 곱해서 x제곱을 못 만들지. 그렇기 때문에 x제곱의 개수는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제 상수항을 볼게요. 상수항이라는 거는 문자가 x라는 문자가 아예 없는 그런 수만 이루어진 것을 바로 상수항이라고 해요. 그럼 상수항은 누구와 누구와 곱했을 때 딱 하나 유일하게 나온다. 앞에서 x 없는 놈이랑 뒤에 있는 식에서 x 없는 놈이랑만 곱했을 때 유일하게 상수항이 되지 않나요? 그러면 이제 1과 a를 곱해요. 그래서 a가 바로 상수항이 되고 얘네들이 같다라는 거야 지금.
그렇게 같을 때 A 값을 구하랍니다. A 값 구해보세요. 그래서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은 다 전개하지 말고 아까처럼 싹 다 전개하지 말고 누구랑 누구랑 곱해서 그게 되는지를 찾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눈 혹시 A 나왔니? 얼마 나왔어요? A? 얼마? 1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찾아주는 문제고요. 그러면 이제 이 다항식의 곱셈은 공평하게 한 번씩 곱한다가 지금 포인트인데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이제 이거를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곱셈 공식이라는 게 생겼어요. 페이지는요 67쪽에 5개 다 나와 있습니다. 67쪽을 보시면 돼요. 곱셈 공식. 이게 그 5개의 곱셈 공식 반드시 외워야 되고 2단원부터 얘들아 2, 3, 4단원이 싹 다 연결이거든? 그럼 이제 이 시작인 2단원 곱셈 공식 여기부터 잘해줘야 되는 거야. 앞에는 나름 앞에 단원의 별개 단원이고 우리는 사실 앞에 단원에서 궁극적인 목적은 루트 계산이 루트 있는 거 계산만 잘하면 돼요. 막 그 짜잘하게 뭐 제곱근 표 이런 것들 짜잘한 것들은 1단원 지나고 나서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이 곱셈 공식부터 열심히 해줘야 합니다. 암기가 필수예요. 공식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어떤 수학적인 내용이 있으면 꼭 암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두 번째가 곱셈 공식이에요. 5개 책에 있는데 선생님이 한번 선생님 나름대로 이제 좀 정리를 할 거예요. 똑같은 5개지만. 이거는 이제 이 다항식의 곱셈의 원리를 더 빨리 계산하기 위해서 5가지 공식을 만들어낸 거고요. 그럼 그 5개 중에서 첫 번째부터 먼저 볼게요. 첫 번째는 이렇게 생겼어요. 두 수의 합의 제곱. 합의 제곱이라고 기억해 두세요. 합의 제곱. 1번 공식은 합의 제곱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이고 일단 이거 전개하면 빠르게 나오는 게 있는데 선생님이 여기다가 한번 왜 저렇게 나오는지 저 공식이 왜 저렇게 되는지를 해줄 거거든요. 쓰지 마세요. 오른쪽은. 일단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똑같은 식이 2번 곱해지면 제곱이 되잖아. 그래서 A 플러스 B, A 플러스 B 선생님이 이렇게 쓸 거예요. 같은 식 2번 곱해진 거란 제곱인데 일부러 이렇게 썼어. 우리가 분배 법칙해서 전개해 보려고. 자, 그럼 먼저 앞에 있는 다항식의 맨 앞에 항 A를 갖다 뿌려요. 이렇게 갖다 뿌려버리면 A 곱하기 A, A 제곱이 나오고 A 곱하기 B 해서 AB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되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다항식의 뒤에 있는 항도 갖다 뿌려요. 곱해야 돼. 그러면 B 곱하기 A, 즉 AB가 또 나오고 B 곱하기 B 해서 B 제곱이 나오는데 일단 요 새끼들 동류항이지. AB, AB. 얘네 그러면 계산할 수 있죠. 그걸 계산한 게 바로 그 첫 번째에 나온 그림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에 어떻게 생겼냐면 A 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2AB가 있고요. B 제곱이 있어. 애들이 저거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전개하면은 제곱하면은 앞에 거 제곱하고 뒤에 거 제곱하면 되지 않나요? 이러는 거야. 실제로 해보니까 아니죠. 다르죠. 요거 조심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2개가 아니라 3개의 항이 나옵니다. 저렇게 3개의 항. 그럼 저 3개의 항이 나오는 패턴은 이렇게 생겼어요. A제곱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 앞에 있는 항이지. 앞에 있는 항의 제곱이 나온다라고 해서 선생님이 앞제곱이라고 쓸게. 앞에 있는 항의 제곱이 나오고요. 2AB는 무슨 뜻이냐면 두 항을 곱해요. 거기다가 2를 곱한 거야. 두 항의 곱에다가 2를 곱한 거예요. 그래서 2 곱하기 앞에 있는 항 곱하기 뒤에 있는 항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B제곱은 뭐냐면 뒤에 있는 항을 제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 핑크색 느낌으로 기억해두면 저 패턴을 알아두면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다 풀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
일단 요거 바로 갈게요. 여기 67쪽 그대로 있죠? 67쪽에 곱셈 공식. 여기 16번 한번 봐봐요. 16번 바로 해보세요. 4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이에요. 이걸 다 일일이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곱셈 공식 패턴을 외우자고 했어. 선생님이 써준 저 핑크색이 패턴이거든요. 앞에 거 제곱하세요. 그리고 앞에 거 뒤에 거 곱한 다음에 2 곱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거 제곱하세요. 이게 바로 그 패턴입니다. 앞에 거 4x지. 앞에 있는 항. 4x를 제곱하면 뭐가 되냐면 16x 제곱 이렇게 돼요. 그리고 얘네 둘이 곱한 다음에 거기다 2를 곱하면 되는 거라 있어. 둘이 곱하면 4xy죠. 거기다 2 곱해요. 8xy가 두 번째에 나오고 그 다음 뒤에 있는 항 제곱이 나와요. y의 제곱이니까 y제곱. 그래서 16번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돼야 돼요. 자기가 잘 전개했나 봐봐. 파악해야 돼, 이 패턴을. 잘 전개했어요? 그 다음에 얘랑 비슷하게 생겨먹은 게 바로 두 번째 공식인데요. 그 두 번째 공식은 부호가 하나 다릅니다. 이렇게. 얘들아, 이런 제곱꼴 나오면 무조건 선생님이 핑크색 쓴 패턴이랑 완전 똑같이 풀면 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앞에 거 제곱해요. a제곱하고 근데 얘는 이제 얘네 둘이 곱하면 a랑 마이너스 b를 곱하는 거니까 음수지. 거기다가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ab가 돼요. 마이너스 2ab.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마이너스 b를 제곱합니다. b제곱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패턴이지. 앞에 있는 항 제곱하고요. 더하기. 얘 왜 더하기냐면 마이너스 b라서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야. 패턴은 다 똑같아. 둘이 곱해서 2 곱하세요. 뒤에 있는 항의 제곱. 이렇게 하면 이게 두 번째 공식입니다. 그러면 어디는 가운데가 플러스고 어디는 가운데가 마이너스란 말이야. 요 차이는 뭐냐면 둘의 부호가 똑같으면 곱했을 때 양수고 둘의 부호가 다르면 곱했을 때 음수니까 그거의 차이예요. 그럼 이제 1번 공식이랑 똑같은 공식을 알려줄게요. 이게 1번 공식이랑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 얘들아? 이거 왜 1번 공식이랑 똑같을까? 부호가 같은. 맞아.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b를 곱하면 플러스 ab가 되고 거기에 2를 곱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리고 마이너스 있는 애들은 어차피 제곱을 하면 플러스로 바뀌니까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공식이랑 동일한 식이 되고요. 이게 첫 번째 식이랑 동일한 식이 돼요. 참고로 꼭 써주세요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이랑 동일한 식은 부호가 다르면 돼. 근데 b에 마이너스 붙어도 되는데 이렇게 a에 마이너스가 붙어도 어쨌든 부호가 다르니까 곱했을 때 마이너스 2ab를 만들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것도 두 번째 공식이랑 전개했을 때 결과가 똑같습니다. 일단 세 번째 공식 되게 쉬워요. 일단 세 번째 공식은 이제 제곱이 아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겼냐면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라고 해서 a는 부호가 똑같고요. b는 부호가 달라요. 그럼 이걸 전개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 볼게요. 전개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 a 먼저 같이 곱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ab가 되고 그 다음 뒤에 있는 플러스 b를 다 곱해주면
플러스 AB 마이너스 B제곱이 돼요. 동류항이 여기 가운데 또 있죠? 근데 이 동류항의 문제는 뭐냐면 속어, 사라져요. 그래서 계산한 결과 뭐가 되냐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고 해서 두 개만 나오게 됩니다. 항이. 얘는 어떻게 패턴을 외우면 되냐면 A가 지금 부호가 똑같고 B가 부호가 다르잖아요. 부호가 같은 것의 제곱이 앞에 나오고 빼기 부호가 다른 것의 제곱이 뒤에 나온다. 이렇게 외우면 편해요. 저 부호가 막 난리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외워야 편해요. 그냥 무조건 앞에 게 제곱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야. 부호가 같은 것의 제곱이 앞에 나오고 부호가 다른 것의 제곱이 뒤에 나옵니다. 선생님이 다음 쪽에 나오는 32번은 지금 썼는데 잠깐 그냥 같이 보세요. 답 그냥 받아 적으면 돼. 여기 같이 보세요. 일단 이게 지금 3번 공식 스타일인데 혹시 구분이 되나? 3번 공식이라는 게? 항이 두 종류밖에 안 나와요. 마이너스 4x랑 5y 이런 식으로 두 종류밖에 안 나오고 한 놈은 부호가 똑같고 한 놈은 부호가 달라요. 이런 형태여야지 3번 공식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3번 공식에 의하면 어떻게 전개된다라고 했냐면 같은 거 제곱 빼기 다른 거 제곱이라 했어. 마이너스 4x가 부호가 똑같아요. 5y가 부호가 똑같아요. 어떤 게 같니? 이게 부호가 같은 거야? 뒤에 게 부호가 같은 거야? Y. 아니, 이 앞에 게 부호가 같은 거 아니야? 똑같이 마이너스 4x잖아. 그치? 뒤에는 하나는 마이너스 5y, 하나는 플러스 5y니까 다르잖아요. 그럼 부호가 같은 마이너스 4x의 제곱이 앞에 나오고 빼기 부호가 다른 5y의 제곱이 뒤에 나옵니다. 이렇게 풀어라는 거야, 3번 공식은. 그러면 마이너스 4x의 제곱을 하면 16x제곱이 되고요. 5y의 제곱을 하면 25y제곱이 되는데 가운데 무조건 빼기가 있어요. 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개해주는 게 3번 공식이에요. 그래서 3번 공식은 이제 항의 종류가 앞뒤가 똑같은데 이렇게 부호만 달라지는 상황이에요. 그때 이제 이걸 전개하는 방법이고 얘랑 같은 식을 또 이야기해 줄게요. 방금 저기서 했는데 A가 지금 플러스로 돼 있는데 A가 이렇게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A의 부호가 똑같고 B의 부호가 다르니까 이것도 저 3번이랑 같은 형태로 똑같이 전개가 돼요. 이거랑 똑같이 전개가 돼요. 부호 같은 것의 제곱이 앞에 나오고 부호의 다른 것의 제곱이 뒤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공식입니다. 네 번째 공식이 요거거든요. 뭔가 이제 조금 더 3번이랑 다르다. 3번이랑 다르다. 눈으로 확인해야 돼. 3번이랑 다르다. 3번은 종류가 두 개밖에 안 나와요. 항의 종류가. 근데 4번은 앞에는 같은데 뒤에는 다른 게 나와요. 요런 게 지금 4번이에요. 그래서 이 4번 공식도 전개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먼저 x를 다 뿌려요. x를 다 갖다 뿌리면은 x제곱 bx 이렇게 나오고 a를 갖다 뿌려요. ax, ab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x제곱 bx, ax, ab 이렇게 나오는데 또 가운데가 동류항이야.
그래서 이제 가운데를 묶어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x제곱이 나오고 뒤에 뭐가 나오냐면 여기 있는 요 두 숫자 있죠? 뒤에 붙어 있는 요 두 수의 합이 나오고요. x 하나 곱한 게 나와요. 두 수의 합이 나와요. 합. 1차항의 개수가 합이야, 합.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두 수의 곱이 마지막 상수항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네 번째 공식이에요. 일단 네 번째 공식 연습할 거다. 해볼게요. 자, 40번 한번 해보세요. 혜린이 다 했니? 볼게요 얘들아. 이거 앞에는 XX 이렇게 똑같고 이거 얘들아 문자 X 아니고 다른 문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똑같은 놈이에요 앞에가. 그리고 뒤에는 다릅니다. 이때 어떻게 나오냐면 맨 앞에 있는 애들끼리 곱한 제곱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얘 한 개짜리가 나오는데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뒤에 있는 이 수들에 뭐가 나온다냐면 합이 들어간다 했어요. 합. 호나 합 어떻게 돼? 뒤에 있는 수의 합? 7. 아니지. 7y. 7y지. 그러면 7y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상수항은 뭐가 들어간다고 했냐면 뒤에 있는 두 수의 곱이 나온다 했어요. 뒤에 있는 두 수 곱하면 얘네 얼마야? 마이너스 30y. 그치. 마이너스 30y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y랑 x랑 자리 이렇게 돼 있으면 살짝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답을 써줄 때는 x가 앞에 y가 뒤에 오게 이렇게 써주는 거를 좀 해주세요. 정리할 때는. 그래서 40번은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 5번째 거만 빨리 할게요. 4번하고 5번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4번은 x 앞에 숫자가 다 1이고요. 5번은 누구 하나라도 1이 아닌 게 나오면 5번 공식이에요. 근데 솔직히 5번 공식으로 써도 4번 공식이 풀려요. 차이점이 이런 거란 말이야. 앞에 x의 개수가 둘 다 1이거나 아니면 하나라도 1이 아닌 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하나라도 1이 아닌 게 나오면 4번 공식이 아니라 5번 공식으로 가야 된다는 뜻이야. 개수가 하나라도 1이 아니면 앞에 있는 거에. 그러면 이거는 맨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선생님 이거 전개과정 생략합니다. ACX라고 해서 앞에 있는 애들끼리 곱한 게 나와요. 이 앞에 있는 AX랑 CX 있죠? 얘네들을 곱한 게 나와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할 거냐면 앞항끼리의 곱이다라고 해서 앞항곱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할게요. 앞항곱.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요. 일단 너네 비례식에서 바깥에 있는 항이랑 안에 있는 항 이거 이름 뭐라고 했었더라? 기억하시나요? 이 바깥에 있는 항의 이름이 뭐예요? 바깥자 써가지고 왜요? 외항이지. 뭐 글씨 왜 이래. 그리고 안에 있는 거 안자 써가지고 내항이지. 여기서도 외항과 내항이 보여야 되는데 한번 봐봐. 이거 외항 맞는지 안 맞는지 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연두색으로 연결한 애들 두 개 다 바깥에 있지. 이게 외항이고요. 외항이고요. 안에 있는 요놈들이 내항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두 번째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외항에 곱을 하고 ADX, 내항에 곱을 해서 BCX, 이걸 더한 것이 나옵니다. 가운데는. 외항곱 더하기 내항곱이 나온다는 거야. 그 다음에 앞항곱이 한 번 나왔으면 이제 마지막에 뒤항곱이 나올 때가 됐어. 뒤에 있는 애들끼리 곱하면 돼요. B와 D를 곱해서 BD가 이렇게 마지막에 나오고 뒤에 있는 항에 곱이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5번째 공식. 얘들 이거 연습 한번 하고 마무리할 거거든요. 근데 연습은 한번 해주고 선생님한테 보여주고 마친 사람은 갈 거예요. 5번째 공식 한 문제만 할게요. 자, 50번 한번 해보고요. 50번 풀고 선생님한테 확인받고 마친 사람은 바로 집에 갑시다. 선생님 과제 나눠줬죠? 아까?